안녕하세요. 백세살롱입니다. 우리가 얼마큼 또 어떻게 먹느냐가 나이 드는 속도랑 참 깊이 연결돼 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오늘은 어려운 연구 이야기를 너무 복잡하게 말하지 않고 우리 식탁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만 딱 집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요즘 과학자들은 이 사람이 어떤 식사를 하면서 살아왔나를 오래 추적해서 그 사람이 병에 잘 걸리는지, 건강 수명이 긴지, 생물학적인 나이가 얼마나 늦게 늙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비교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보니까 식사에서 특히 3가지가 노화에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 언제 먹느냐, 이 3가지예요. 먼저 얼마나 먹느냐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예전부터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해 온 게 바로 칼로리 제한이라는 거예요. 굶으라는 뜻이 아니라 평소 먹던 양에서 한 20% 정도만 줄여서 먹이는 실험이었어요. 벌레, 파리, 쥐 같은 여러 동물들에게 이렇게 해보니까 적게 먹인 쪽이 더 오래 사는 결과가 자꾸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지금 현대인들은 정상보다 이미 많이 먹는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어떤 연구자들은 사실 특별한 칼로리 제한 효과라기보다는 그냥 과식만 안 해도 몸에는 큰 이득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억지로 배고프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배 터지게 먹는 습관에서만 벗어나도 우리 몸 입장에서는 훨씬 편안해진다는 거죠. 많이 줄이기 힘들면 우선 항상 한 숟가락, 한 입 덜 먹기부터도 괜찮아요. 두 번째는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예요. 연구들을 쭉 모아보면 고기 위주의 식사보다는 채소, 과일, 콩과 견과류, 통곡물 위주의 식사가 노화와 장수에 더 유리한 쪽으로 조금씩 결과가 모이고 있어요. 고기를 평생 안 먹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고기가 곡육달달한 간식, 흰 밀가루, 단 음료 같은 건 조금 줄이고 대신 콩, 채소, 해조류, 나물, 현미, 통곡 같은 걸 자주 올려두는 식탁이 노화에는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우리가 옛날 시골 밥상 떠올리면 금방 감이 오지요. 잡곡밥, 된장국, 나물 반찬, 생선 조금, 과일 조금. 과학자들이 영어로 길게 말하는 걸 결국 풀어보면 전통적인 소박한 식단이 생각보다 과학적으로도 괜찮다는 이야기라고 보셔도 됩니다. 3번째는 언제 먹느냐예요. 이건 비교적 새로 나온 분야라서 요즘 많이들 들어보시는 간헐적 단식이 여기에 들어가요. 모든 사람이 칼로리를 줄여가며 먹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또 살펴봤더니 하루 중에 안 먹는 시간대를 조금 길게 확보해 주는 것, 예를 들면 저녁을 조금 일찍 먹고 밤에는 입을 쉬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칼로리 제한과 비슷한 좋은 신호들이 몸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 8시에 첫 끼, 저녁 6시에 마지막 끼를 먹고 그 이후에는 물이나 따뜻한 차 정도만 마시는 식으로 먹는 시간을 하루 10시간 안쪽으로 줄이는 생활을 해보면 당 떨어져서 쓰러지는 수준만 아니라면 우리 몸이 스스로 정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생기는 셈입니다. 이때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바로 호르메시스라는 건데요. 말을 어렵게 들을 필요는 없어요. 쉽게 말하면 몸에 아주 약한 자극 스트레스를 가해줬을 때 오히려 몸이 더 단단해지고 회복력이 좋아지는 현상을 말해요. 너무 배고파서 쓰러지기 직전까지 참는 건 당연히 해롭지만 살짝 배고픈 시간, 살짝 덜 먹는 습관, 이런 적당한 자극은 오히려 몸이 스스로 정리하고 회복하는 능력을 깨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가끔씩 배가 완전히 비어있는 시간, 그리고 늘 조금 과식하던 습관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 이 2가지가 노화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개인차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간헐적 단식이 좋다. 누구나 단백질을 적게 먹어야 한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어요. 나이가 좀 더 드신 분들은 근육이 빠지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단백질을 젊을 때보다 더 신경 써서 챙겨 드셔야 하는 경우도 많아요. 반대로 젊은 사람들 중에는 단백질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 연구에서는 유전자, 체질, 나이, 근육량, 기저질환에 따라 식사법을 조금씩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결국 답은 이거예요. 식사법은 유행을 따르기보다 내 몸의 반응을 천천히 관찰하면서 맞춰가야 한다는 것. 새로운 식습관을 시도하실 때는 건강검진 수치, 체중허리 둘레 혈압,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실제로 덜 피곤한지, 근력이 유지되는지, 머리가 맑은지 이런 것들을 몇 달에 걸쳐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기존에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당뇨, 위장질환, 심장질환처럼 기저질환이 있으면 간헐적 단식이나 극단적인 식이 조절은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하고 시작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한 가지는 분명해요. 나이 드는 속도는 유전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 연구들에 따르면 수명의 4분의 1 정도만 유전이 설명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생활습관, 특히 식사, 움직임, 수면, 스트레스 관리 같은 매일매일의 선택들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도 이제 와서 뭘 바꿔라는 생각 대신 지금부터라도 한 가지만 바꿔보자는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요. 늘 과식하던 한 끼에서 한두 숟가락 줄이기. 흰 빵, 과자, 단 음료를 조금 줄이고 그 자리에 과일이나 견과류 놓아보기. 저녁을 1시간만이라도 일찍 먹고 밤에는 속을 쉬게 해보기. 이 세 가지만 해보셔도 몇 달 지나면 몸의 느낌이 꽤 달라질 수 있어요. 혹시 이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신다면 백세살롱의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건강식사 이야기를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또 너무 지루하지 않게 꾸준히 풀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고 요즘 식사 습관에서 가장 바꾸고 싶은 점이 뭔지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우리 모두에게 더 좋은 답이 보일 거라고 믿어요. 감사합니다.